준이와 문소의 시선 시선 사이. 저희 1회차가 이제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뭐 보셨는지. 저는 보기는 봤는데 차마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의외로 피드백을 되게 상세하게 주시는 분들이 많아갖고 그 점에 대해서 되게 괜찮은 감동? 것 같아요. 진짜. 선크림을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제가 한번 준비를 한번 해봤어요. 따라란. 가을볕이 되게 좋잖아요. 햇빛도 네. 이제 딱 적당하고 바람도 솔솔 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선크림을 바르는 거에 대해서 소홀하게 됐거든요. 그쵸. 근데 아무래도 여름 6월부터 제일 자외선이 강하긴 하는데 원래 사계절 내내 꼼꼼히 발라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네네. 항상 매일매일 발라줘야 되는 게 맞는데 그래서 그런 의미에 있어서 선크림을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게리뷰티에서 선크림 순위를 매긴 게 있는데 일단은 1위가 닥터지의 브라이트닝 뭔가 발음이 이상한데? 브라이트닝 이해하셨어요? 약간 뭘? 발음이 왜요? 브라인. 야. 네, 2위는 5위에 앱솔루트 UV라는 제품이고요. 네. 그 다음에 3위는 아로마티카, 브랜드 이름이 아로마티카, 그리고 내추럴 틴티드 선크림이라는 제품이 3위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약간 선크림이나 이런 걸 좀 평소에 저는 이제 바르고 다니는데 약간 예전엔 또 안 발랐었어요. 아 진짜요? 기피했던 게 약간 저는 또 피부톤이 어둡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바르면 평상시에 바르고 나가면 이제 하얗게 아 뭐라 그런 거를 백태 현상이라고 백태. 해요. 그래갖고 막 이렇게 목이랑 이렇게 차이가 날 때 그런 게 좀 신경 쓰여서 저는 좀 안 바르고 다녔거든요. 혹시 사용하시는 제품 있나요? 있죠. 저는 이제 에땡 클라우드 이런 준비해 제품인데, 오셨습니다. 이게 제가 실제로 쓰는 겁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이렇게 바르면 약간 로션처럼 이렇게 발리는 타입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분명히 선크림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컬러는 있지만은 그렇게 막 백태 현상이 일어나지도 않고 백태 현상 자체가 없어요. 제가 느끼기에. 그래서 그냥 로션처럼 약간 근데 요새 여성분들도 이제 유분기가 없고 백태 현상이 없는 제품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쵸. 아무래도 이제 요즘 나오는 제품들은 백태 현상이 많이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성분들은 이제 기초 화장품, 스킨 로션 다 하고 선크림을 바르고 그 상태에서 화장을 하기 때문에 유분기가 많다 보면은 화장이 다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제 유분기가 없고 백태 현상 남성분들이 원하는 것처럼 똑같은 제품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워. 자연스럽게 로션 같은 가볍고 발랐는데 이게 막 되게 무겁고 그러면은 찝찝하잖아요. 그 위에 또 화장을 이만큼 그렇게 써야 되는데. 그리고 문서 씨가 얘기해줘서 다행인 게 남녀 간의 경계가 별로 없다 그랬잖아요. 이 선크림은. 그쵸. 이것도 솔직히 여성분들이 써도 상관은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피부에 맞기만 하면은 사용해도 상관은 없죠. 한번 발라보실래요? 지난번에 제 네. 입술 이렇게 발랐으니까 또 이제 자 이런 제품이거든요. 근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되게 가볍고 촉촉하네요. 로션 같은 느낌 있어요. 되게 자연스럽게 톤업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 백태 잘해요. 현상이면은 제품에 대해서 이제 한번 발라봤잖아요. 괜찮죠?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남성분들 선크림 고민하고 계신다면은 이 제품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또 이제 사진이 이렇게 탁 나갈 거예요. 이 제품으로. 남성분들이나 여성분들도 되게 귀찮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이제 선크림을 안 바르면은 피부에 어떤 영향이 미치나? 네. 그냥 일단은 피부가 노화가 빨리 그쵸. 오고요. 피부 노화 그리고 잡티, 이게 약간 그거죠. 기미, 자외선 때문에. 주근깨 이런 게 생기거든요. 햇빛에 오래 그러니까 노출되는 야외 곳을 활동. 가게 되면은 진짜 심한 경우에는 화상까지 입는다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기사를 봤는데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뭐 이 정도야 했는데 진짜로 여기에 3도 화상인가 입었다는 기사를 봤거든요. 이게 무시할 수는 없는 거라 꼭 바르셔야 되고 그리고 암세포까지 피부암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하니까 선크림은 자주는 못 바르신다고 해도 생각나는 대로 발라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선크림을 바를 때 외출하기 30분 전에 바르셔야 돼요. 무조건 30분 전에. 이게 바르고 바로 나가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30분 후에 이게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외출 30분 전에 바르고 외출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보통 30분 전에 바로
그리고 원래는 선크림을 2-3시간에 한 번씩을 계속 발라줘야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리터칭 형식으로. 발라줘야 하는데 솔직히 그게 밖에서는 어렵잖아요. 그쵸, 남성분들 이제 같은 경우는 화장을 안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니까 계속 바를 수 있는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화장한 상태에서 이걸 또 선크림을 바를 수는 없거든요. 근데 요새 그거를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선스프레이라는 그쵸. 게 있거든요. 광고를 봤어요 지금. 스프레이용으로 돼 있어서 그냥 이렇게 뿌리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미스트처럼. 약간. 미스트처럼 팔다리 다 뿌리면은 그거를 들고 다니면은 이제 2-3시간 뒤에 얼굴에다 그냥 화장한 상태에서 뿌려도 차단이 되니까. 그것도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약간 뭐라 하지? 백체 현상이. 그거는 백태 딱 현상 있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럼 남성분들도 되게 그러니까 귀찮아하잖아요. 바르는 그쵸. 거 귀찮다. 그러신 분들은 이렇게 약간 그냥 선스프레이를 가지고 사서 이렇게 미스트처럼. 그리고 남성분들 이렇게 귀찮아하시니까 요새는 또 썬블록이라고 스틱 네. 체형으로 아, 돼 있어서 선스틱. 손에 안 묻고 그냥 스틱 체형으로 이렇게 바르는 제품도 나왔거든요. 이것도 되게 간편해서 귀찮아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사용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스틱 체형으로 그냥 바르기만 하면 되니까 간편하게 쓸 수 있어서 크림 체형, 스프레이 체형, 스틱 체형으로 돼 있으니까 편하시는 거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피. 이제 선크림을 사면은 일단 이걸로 예를 들어볼게요. 네. 뒤에 써 있거든요. 아, 너무 작게 써져 있는데 선크림을 사다 보면은 앞에 크게 SPF 숫자 써져 있고 뭐 플러스, PA 플러스 이렇게 돼 있잖아요. SPF는 그게 약자인데 자외선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A와 B로 나뉘어요. 그 중에 자외선 B를 차단해주는 그런 기능성이고요. 근데 이게 활동량에 따라서 앞에 숫자가 SPF 숫자가 활동량에 따라서 선택을 해서 바르시는 게 좋다고 해요. 산책할 때는 뭐 가벼운 숫자가 낮은 이제 오랫동안 외부 활동을 많이 하면은 뭐 50, 60까지 있거든요. 그냥 그거는 자기 활동량에 맞춰서 바르시면 되고, 근데 이게 SPF가 숫자가 클수록 지속력이 높대요. 그래서 이제 외부 활동하면 이제 높은 지수를 사용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 옆에 PA라고 써져 있단 말이에요. PA 이거는 자외선 A를 차단해주는 기능인데 보통 자외선 A는 오존층에서 다 파괴가 되는 편이라 인체는 미치는 영향이 안 큰데 이제 요새 지구가 환경오염이 심하다 보니까 오존층이 되게 많이 파괴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무시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PA하고 옆에 또 플러스가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이거는 많을수록 차단이 더 많이 되는 거예요. 배로, 2배, 4배, 8배 이런 식으로. 이게 플러스가 많으면 더 차단이 많이 되는 거고, 이거는 그냥 자기 활동량에 맞춰서 숫자를 보고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보통 근데 30 이상 그쵸? 뭐 이렇게 보통 나 오늘 산책하는 용 선크림, 뭐 오늘 좀 걷는 선크림, 운동하는 선크림 이렇게 안 안 나뉘어요. 하죠. 그냥 적당한 선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간 정도가 정도, 제일 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SPF랑 PA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봤는데 이게 또 약간 선크림에서는 그 씻는 방법도 중요하다고 저는 들었어요. 이게 선크림이 이것도 화장품이어서 지우지 않으면 피부 트러블이 유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보통 여성분들 화장 지우는 걸로 선크림이 제거가 안 돼요. 그러니까 리무버로. 리무버는 그냥 뭐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클렌징 있잖아요. 그거를 해도 선크림이 지워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선크림이 지워지는 폼 클렌징이 또 판매를 한다고 들었어요. 근데 보통 저도 귀찮아서 그냥 이걸로 하고 말지. 그래서 딱히 신경을 잘 안 쓰는 편이긴 한데 이걸로 제대로 지우지 않으면 피부 트러블 일어나고 이러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선크림을 정말 잘 씻어내야 된대요. 이게 그래서 팔다리도 그런 이런 데도 팔다리 이런 것도 진짜 꼼꼼하게 잘 씻어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뭐 기초 제품이나 여성분들 뭐 파운데이션 이렇게 얼굴에 바르는 거에 자외선 차단이 돼 있다고 해서 이거 바르고 이것도 바르면은 자외선 차단이 더 많이 되겠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진짜 아니에요. 적당히 발라야 된다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위길 탈출 넘버원에서 좀 어이없는 사례를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여자인데 고등학생인데 이제 뭐 길을 가다가 넘어졌는데 못 때문에 이게 부러졌다.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이게 화장품을 너무 해서 이제 왜냐면은 그러니까 뼈를 부러졌거든요. 뼈가 화장품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화장품 때문에 부러졌다기보다는 화장품 때문에 내가 약해진 거죠.
그러니까 너무 햇빛을 튕겨내고 약간 그러다 보니까 아니 도대체 얼마나 바르면은 그게 약해지지? 그러니까 좀 사람도 왜 그런 거 이제 비타민 D나 이런 거를 원래 햇빛에서 받는데 받아야 그것까지 다 되는데 튕겨내게 그게 만드니까 너무 과하게 해서 그래서 이제 뭐 너무 과하게 바르면 안 좋다. 뭐든지 적당히가 좋다라는 거를 여러분한테 설명을 한번 해드리고 바르실 싶어서 때 이 손가락 한 마디 정도만 짜가지고 바르시면 된다고 들었어요. 여기다 이렇게 짜서 이렇게 하는데 적당량이 손가락 한 마디, 자기 손가락 한 마디 정도 짜가지고 바르면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원래는 귀 뒤나 진짜 온 목 여기까지 다 발라야 된대요. 팔 막 손 진짜 이런데 하나하나 다 발라야 되는데 솔직히 그런 건 어렵잖아요. 네 그냥 무슨 자기가 노출이 자주 되는 적당히, 부분만. 적당히 그리고 또 유통기한 되게 잘 지켜주셔야 돼요. 이것도 화장품이니까 보통 1년? 보통 1년이고 화장품에는 근데 유통기한이 다 표시가 써져 있으니까 그것도 보고 안 하면은 그것도 트러블, 피부 트러블 일어나고 하니까 유통기한을 정말 잘 지켜주셔야 돼요. 남성분들도 약간 그런 경우 있어요. 사놓고 안 쓰니까 갑자기 또 이제 선크림 필요할 때 있잖아요. 야외 활동 그냥 막 써버리고 써야겠다 이랬는데 피부 트러블 난다. 그거는 이제 유통기한을 한번 확인해 달라. 다 이제 선크림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렸는데 이 진짜로 중요해요. 기초 제품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선크림이고 로션이나 아니면 이게 다음에 또 이제 기회가 되면 로션이나 아니면 뭐 그런 비비크림, CC크림, 파운데이션 남자 위주. 남자 위주. 그러니까 남자 위주라기보다 남자 제품들도 있다는 거를 좀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아무래도 남성분들이 더 궁금해하실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요즘 또 이제 약간 뜨는 추세잖아요. 그런 그루밍 그쵸. 제품들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런 거를 한번 이제 나중에 또 한번 기회가 된다면 아니 기회가 되겠죠. 당연히 되죠. 나중에 한번 주제를 그렇게 정해서 하는 거 한번 해드릴게요. 혹시나 뭐 더 궁금하시면 댓글로 해주시면 남겨주시면 되고. 될것 네. 그다음에 뭐 다음 시간에 한번 또 재미난 주제를 들고 여러분과 함께. 다음 시간에는 조금 색다른 주제로 한번 해볼까요? 예. 그래서 준비한 게 제가 또 있죠. 그러니까 아, 예고를 드리자면 알코올, 드링. 그럼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걸 찾아들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독 눌러주세요.